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자, 어제 오늘 그나마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자, 제가 그저께 요 부분이었죠. 이 주봉 60일선에서 아마 지지를 좀 해서 반등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고 참 다행스럽게 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참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무슨 주식을 1, 2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을 해나갈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맙시다. 좀 즐겁게 살자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게시판을 봤더니 어떤 한 분께서 효성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효성화학을 분석할 정도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요. 단지 저도 주주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주기 때문에 이 효성화학에 대해서 같이 뉴스를 좀 보고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만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 효성화학은요, 크게 만드는 제품이요, 첫 번째는 PP라는 제품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뭐냐면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그 플라스틱. 자, 이 작년에 전 세계에서 그 백신을 만들라고 엄청난 주사기를 사용했잖아요. 덩달아 이 PP의 사용처가 올라갔겠죠. 그리고 미국에 그 많은 그런 PP에 대한 수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PP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그 영업이익을 냈던 거고요. 다음 주사기 말고도 장난감, 자동차, 가전제품, 밧줄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품이 뭐냐면요, NF3. 이게 삼불화 질소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제가 유진테크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깎잖아요. 깎은 다음에 그 깎은 먼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으로 훅 불을 거예요? 아니죠? 아니, 물로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요 삼불화 질소 NF3인데요. 요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2위랍니다. 생산량이. 1위가 SK 머티리얼즈고요. 자, 그런데 얘는 또 재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일본에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제품 수출 금지 그 목록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큰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도 얻었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그래서 작년 부분부터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또 몇 개월간 이렇게 계속 정체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업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피크 아웃. 즉, 이미 고점은 지났다 이거죠. 이 피크가 꼭대기 피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이 업계는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더 이상은 오르기가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효성화학이, 자, 차트를 보시면 밑에 예전부터 얼마입니까? 5만 1,000원까지 가면서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때 갭상승과 함께 장대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왜 그러면 지지부진했느냐? 문제는 베트남이었던 거예요. 자, 베트남의 공장을 몇 년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베트남 공장을 만들 때 몇백억, 1,0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빌리고 해서 맨날 적자에만 돈을 빌려서 이자 갚고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도 안 좋았던 거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아까 그 PP하고 NF3 덕택에 이익이 쭉 올라왔잖아요. 자, 드디어 첫 번째 뭐가 생겼느냐? 베트남 공장이 7월 달에 완공이 돼갖고요, 이미 생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난 몇 개월. 그래서 생산에 아마 차질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지지부진이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데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지금 올해 순이익 225억이랍니다. 예상되는 게.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퍼는 얼마가 됩니까? 퍼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업계 평균은 퍼가 7이라는 거예요. 그럼 7까지가 안 된 4라는 거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년에 베트남을 이미 가동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가동이 돼서 같이 순이익은 얼마느냐? 즉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합쳤을 때는요. 순이익이 놀라지 마세요. 3,250억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평균 퍼인 7을 적용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조 3천억이라는 걸 주가로 나눠보면 얼마느냐? 72만 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가가 얼마입니까? 3% 올랐지만 33만 원이잖아요. 즉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너무 룸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또 하나의 그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이 효성그룹이 그 조현준 회장님이 뭐에 하나 꽂혔어요, 지금. 완전히 꽂혀버렸는데요. 물론 이 양반만은 아니고 SK, 현대차, 포스코 전부 다 꽂혔죠. 자, 여러분 아시죠?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자, 이 수소가 미래에는 에너지의 그 대체 에너지, 즉 석유를 대체할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라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유럽 쪽에서는요, 이 수소를 굉장히 활용화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을 번 회사는요, 석유 그룹이었던 거예요. 즉 록펠러 같은 그룹이 자동차 때문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드는 게 미래의 핵심이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전기차 때문에 현대차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나타나면서 많이 오른 회사는요, 배터리 회사예요. LG화학, 삼성, SDI 같은. 자, 그러면 미래의 모든 에너지는 이 수소가 대체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수소 에너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회사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효성그룹의 수소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효성 첨단 소재가 뭘 했습니까? 탄소 섬유를 만들어서 지금 시세가 엄청 좋잖아요. 그 탄소 섬유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효성 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 1위예요. 자타 공인하는 1위입니다. 자, 다음 이 세 번째가 이 효성화학에 지금 울산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지에 독일의 렌데그룹, 이 그룹이 어떤 회사면 독일 회사인데 전 세계 액화수소 있죠. 액화수소의 1인자랍니다. 자, 이 린데그룹하고 효성중공업이 합쳐서 합작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50대 50이겠죠? 정확히 49대 51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린데는 생산을 맡고 효성중공업은 판매, 유통을 맡는데, 자, 그러면 땅은 효성화학 거잖아요. 물론 임대료를 받겠죠. 자, 근데 문제는 과연 효성화학이 지금도 부생수소라는 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그러면 린데그룹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나는 그냥 옆에서 그냥 부생수소만 할게, 땅만 빌려줄게, 임대료만 줘,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럴 거면 왜 효성화학이 땅까지 빌려주겠습니까? 즉 이 액화수소에 대한 부분을 뭔가의 미래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 이거 아닐까요? 물론 이건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만으로도 지금 효성화학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래의 플러스, 이 액화수소 부분이 겹쳐진다면 효성화학도 엄청난 미래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 물론 미리 좀 매도를 조금씩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물량은 그 액화수소를 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좀 미래에 뭔가 구체적인 뭐가 나올 때까지, 매출이 나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